안녕하세요. 특호TV 구독자 여러분, 이수진, 서유연입니다. 네, 오늘 F1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 좋죠. F1 할 얘기 너무 많지 않나요? 관심도 많고 요즘 핫해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가져왔으니까 좀 1, 2부 나눠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 있으세요? 저는 집에만 있는 걸 제일 좋아해서. 그쵸, 아이 유형이시자. 네, 그렇지만 요즘 F1이 엄청나게 인기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런 인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시나요? 네, 엄청 실감합니다. 10월 12일이었거든요. 네. 그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AMG 스피드웨이에서 행사가 열렸는데 피치스런 유니버스 2025라고 해가지고요. 실제 AMG 팀이 원래 2022년에 몰던 F1 그 카를 가지고 실제로 런하는 행사였거든요. 오? 아침부터 오픈런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수산 5만 그리고 실제 매진은 한 3만 모든 티켓이 다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와.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관련돼서 기사를 좀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 F1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이었죠. 7월 F1 더 무비 국내에서만 사실 500만을 돌파했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본능의 질주 그것도 역시 시즌 7 넷플릭스 1위로 기록할 만큼 전무후무한 F1의 인기를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역시 키워드 검색을 해보니까 F1은 작년 6월 대비 올해 6월 상승폭이 거의 500% 이상 나왔고요. 레이싱이라는 키워드도 보니 한 150%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24년도, 25년도 기점으로 해서 F1의 인기가 이 정도구나 라는 실감을 할 수 있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F1이 뭔데 이렇게 인기인 걸까요? F1이 뭐죠? 포뮬러 1 챔피언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역사가 아주 유구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모든 국가들이 우리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뛰어난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고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어요. 바퀴라든지 차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만든 다음에 서로 이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를 하는 게 사실 F1입니다. 전 시즌 24개의 그랑프리가 열리거든요. 국가마다 그 도시마다의 특색도 다 달라서 재밌는 점도 있는데 보통 금요일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퀄리파잉 예선전을 치르고 일요일날 결승을 하게 되는 이 3일에 진행이 되는 건데 이 F1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각 팀이 직접 제조를 하고 직접 운영을 해서 실제로 경기를 다툰다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점이 규정이 있어요. 재정 규정이라고 해서 왜냐면은 돈을 많이 투여할수록 사실 우승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예산 하에서 운영을 해서 차를 만들어서 경기를 하는 건데 그 외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드라이버 연봉이라든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아직까지 자본성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리그라고 할 수 있죠. 최근 인기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2025년 상반기 12개 그랑프리를 종합적으로 누적을 해봤을 때 역대 최대라고 하고요. 역대 최다 기록을 다 갱신하고 있고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11개 레이스는 모두 매진이 되었고 소셜 팔로워 수가 1억 760만 명 이것도 전년 대비 21%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8년 대비로 따져보자면 5배 이상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제 경기 하이라이트 경기 있거든요. 네. 호주 그랑프리 그 하이라이트 영상이 단 7일 만에 1800만 뷰를 결정할 만큼 정말 인기가 많은 건데 근데 이렇게 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F1이 그동안에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스타 드라이버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귀족들이 하는 해외 인기 있는 취미 약간 리그 약간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2017년도에 미국에 있는 미디어 한 회사가 F1을 인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9년 넷플릭스가 이제 초대박을 터뜨리죠. 본능의 질주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오리지널 시리즈를 보이면서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거나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어떻게 F1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반 이상은 그 다큐를 보고 빠져들었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미국이 결국 인수한 게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스포츠의 인기 척도는 결국 스폰서십 아닐까요? 이 스폰서십이 어떤 회사들이 주로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좀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지금 우리 F1이 막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은데 초기 막 50년대, 60년대는요. 차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출시하는 것도 사실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스폰서들이 대체로 이제 제조사들. 실제로 보면 그때는요. 이제 페라리의 창립자가 직접 라이딩도 하고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때가 50년, 60년이었고 70년, 80년 되면 담배 회사들이 유독 관심을 많이 가졌던 말보로. 시기가 말보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담배에 대한 유해성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면서 다른 스폰서십을 많이 찾아 나선 그 결과가 주류 업계였습니다. 마티니. 네, 그래서 마티니, 뭐 하이네켄 여러 가지 위스키 회사들도 그때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IT 업계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요즘 오라클 계속 보이던데. 오라클이 이제 레드불의 실제로 가장 핵심 스폰서십으로 이제 등장을 했던 게 2000년대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보면은 이게 F1이 드라이버의 역량 혹은 뭐 레이싱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은요 이거는 정말 기술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뭐 IT 기술이든 어떤 기술이든 신뢰성을 줄만해라는 그런 니즈를 가진 그 브랜드와 F1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지금은 코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 IT 업계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그러면 2부에서 한번 더 네. 알아보도록 할까요?